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좀 앉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평화 협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슈에 오르면서 마감이 됐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만큼 오늘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서는 하루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매매 시그널 저희가 장중에 다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도 오늘도 모셨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2,746포인트 선에서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0.05% 약간 하락한 채로 938포인트 선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될 것 같은데요. 장중에도 해당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성욱 차장님 그리고 임상현 임찬욱 파트너 윤정식 부장까지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도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려 있으니까요. 스트리밍 채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시는 오픈맨 민경철 파트너를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놀랍게도 스튜디오에 달려와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파트너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좀 이상한데 이제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또 스튜디오에 모신 만큼 또 전화로만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또 색다르네요. 이 시간을 좀 꽉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네. 일단 15가 울리기 전까지 우리 민 위원님께, 민 파트너님께 저희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오늘 왜 이 스튜디오에 오시게 됐는지까지 녹여주시면 감사할게요. 일단 뭐 시장 이야기부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루블화로 결제를 받겠다라고 공표하면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좀 폭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유가도 원유도 우리 루블화로 결제를 받겠다라는 그런 러시아의 입장 발표에 지금 시간으로 국제유가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초에 이게 시간외로 강세였던 이제 국제유가 상승 관련된 시총 1,000억에서 3,000억 사이였던 그런 이제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오늘 급등주 형태로 시초 좀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뭐 수산물 관련주 그리고 국제유가 관련주들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시초에 좀 청산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유가가 2020년도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선물 기준 마이너스까지 좀 급락이 나왔고요. 20불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100불이 넘어갔고 100불에서 130불 박스권 구간을 좀 유지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 상단 고가 매도 빠지면 저가 매수를 좀 반복적으로 곰이 아니라 여우처럼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기준으로 우리가 폭등한 고점이 아니라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세 가지 종목 빠르게 좀 브리핑을 드리고 오늘 사실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일단 뭐 마지막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제 시간에 국제유가 관련주들 강세였다. 우리 국제유가 관련된 테마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초 갭상승 출발 시 청산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자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들 제가 연말에 우리 서울경제TV 연말 증시 대전망을 통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12월 달 기준 10,000명 돌파 안 했을 시점에 앞으로 10,000명 돌파할 것이다. 이거 신규 확진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돌파하는 과정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무조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우리의 증시 대전망 통해서도 여러 번 좀 강조를 해드렸고 실제로 랩지노믹스는 뭐 어차피 뭐
뭐 지나간 뭐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바닥에 잡아서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노려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일과 동시에 상한가 플러스 알파, 즉 50% 이상의 수익을 이미 냈는데 우리 한 주당 두 주를 무상으로 증자해준다. 즉 무상증자 권리락이 오늘 발생되면서 시초 플러스 20% 이상의 그런 갭상승 출발이 좀 예상됩니다. 자, 어제까지는 랩지노믹스가 4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정하겠습니다. 3만 원대였는데 오늘은 11,250원으로 좀 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000원으로 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3분의 2에 해당하는 물량은 우리가 4월 25일 무상증자 우리 물량이 상장되는 날,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보시면 4월 25일에 여러분들의 계좌로 랩지노믹스 주주분들에게 랩지노믹스 한 주 보유하고 있으면 두 주를 무상으로 4월 25일에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나서 좀 싸게 좀 저렴해 보이지만 사실 3분의 2에 해당하는 물량이 4월 25일 여러분들의 계좌에 입고될 것이다. 50% 수익 챙기고 무상으로 증자받은 주식은 4월 25일에 추가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세 가지 종목 좀 빠르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NCN 종목인데요. 6,700원까지 폭등하고 그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한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을까요?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자,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지면서 강하게 매기가 유입이 되었고 직전에 우리 저항 라인을 과거에는 지지 구간이었으나 우리 이탈한 시점부터는 저항으로 바뀌는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을 강하게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NCN 누군지 얼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강하게 누군가가 주가를 들어 올린 모습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주요 지지 구간 3,750원과 3,900원 구간을 깨지 않을 시 3,850원, 3,750원 구간을 깨지 않을 시에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좀 예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성창투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벤처 캐피탈 관련주고요. 이 회사가 어느 회사에 투자했다. 근데 그 회사가 상장될 수 있다. 이런 모멘텀 가지고 과거에도 주가 6,000원까지 정말 다이렉트로 한두 달 만에 급등 나온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이었는데 6,000원까지 폭등했지만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올라간 종목들의 끝은 결국에는 대폭락입니다. 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차익 실현 떨어지자 결과론적으로는 주가가 2,500원 수준까지 무너졌고요. 2,500원 수준까지 조정받고 나서 바닥에서 계속 대량의 거래대금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점 차익 실현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저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큰 손들도 지금의 구간에서 입절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저는 그렇지 않다. 여기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여기 박스 상단을 강하게 뚫어내는 시점부터 이거는 대세 상승 구간으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에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종목명이 가려져 있어서 아이스크림 나도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건 교육과 관련된 종목인데 자, 이게 아이스크림 에두가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데 왜 갑자기 올라갈까라는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국무총리 지명을 거부하면서 그 후임자로 지명될 특정 인물의 정치 테마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자 기준으로 제가 상한가 세 종목 잡았습니다. 그중에 시공테크라는 종목 상한가 잡았는데 자, 우리 아이스크림 에두의 최대 주주가 시공테크다. 그리고 이 시공테크와 아이스크림 에두가 우리 새로운 국무총리 지명자에 관련된 테마주로 전일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없이 횡보하다가 막대하게 거래대금 유입되는 모습 포착됐기 때문에 15,000원에서 주가 6,000원까지 반토막 마이너스 60% 가격 조정 끝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우리 돌파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에두 종목까지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매수 타이밍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크게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왜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좀 말도 좀 어버버하고 그게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울경제 우리 친애하는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방송을 좀 할 수 있어서 우리 제작진분들과 우리 앵커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행복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오늘 좀 생방송으로 출연하게 됐고요. 자, 이게 마지막 방송입니다. 사실 제가 서울경제에서 한 뭐 방송 많이는 하루에 네. 뭐 6개, 7개씩도 뛰고 되게 맞아요. TV만 틀면은 민경철 좀 제 입에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네. 이제 파트너님이 나온다 뭐 해가지고 이런 말들도 보면서 좀 이렇게 뭐 세월이 많이 지났다. 네. 물론 이제 저보다 이제 많은 인생 선배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좀 마음이 들었는데 자, 어찌됐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꼭 수익과 행복 크게 좀 성공 투자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하시는 모든 일들 잘 승승장구하시고 저는 주식시장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민경철 전문가님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시보가 울리면서 오늘장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을 또 빠르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 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시장은 계속해서 굴러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실 오늘의 전문가님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는 마지막 거래일과 더불어서 4월의 첫 거래일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장 어떻게 흘러가면 될지 좀 많은 분들이 걱정 반 기대 반일 텐데 바로 시장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과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분기 이제 마지막 오늘 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등락은 나오진 않고 있지 않을까, 좀 조용하게 흘러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지정학적 위험도 약간 재부각되는 부분도 있고, 장단기 금리차 논란이라는 새로운 이슈도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의 약간의 좀 상승 부분은 제한된다.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것보다도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부분이 조금 제약된다라고 좀 마음가짐을 가져주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코스피 업종에서는 한 반반 정도 종목이 오르고 있다라고 업종을 볼 수 있겠는데, 이 전기가스 업종이 지금 0.7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동도시가스가 5.11%,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3.45%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이제 가스 업체들의 오늘 최근에 어떤 국제유가 급락이 나오면서 한국가스공사도 약세를 보여줬던 점이 있는데, 국제유가 등락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 가스 업체들이 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대비가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우에일이 1.98%, 그리고 대한제강 1.23%, 황금 ST가 1%, 그리고 현대제철이 0.98%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0.8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 철강업체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원가에 대한 상승이 이 판가에 좀 영향을 제대로 좀 전이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최근에 좀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약간의 좀 저가 매수 기회가 좀 들어오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는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화재가 2.89%,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이 2.12%, LH화재가 1.63%, DB손해보험 1.61%, 현대해상이 1.46%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손해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또 이 삼성화재가 이 어떤 손해보험 쪽에서는 다른 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 보험업종도 이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손해보험 쪽에서는 이 삼성화재를 좀 간식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섬유유목 업종도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FNF가
0.68%, 호전 실업이 2.12%, 인디F가 0.65%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업종을 분당하면은 코스닥 업종은 좀 하락 업종이 좀 많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시장들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 약간의 그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 음식료 담배 업종이 0.6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팜스토리가 6.59%, 한일사료가 6.52%, 이지보헤이오가 3.14%. 지금 최근에 사료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 그전 어떤 급등은 아니지만은 시장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장비 부품 업종 같은 경우도 0.4%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유니크가 10.46% 상승, 그리고 한일단조가 1.33%, 우리산업이 0.83%, 현대공업이 0.5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속업종 같은 경우도 0.2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자메탈이 2.32%, 그리고 이 KPF가 1.58%, 동일금속이 1.42%, 동국 SNC가 1.3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현재 많은 종목들이 좀 약보합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0.14%의 하락세, 그리고 이 LG에너지는 0.68%,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24%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서는 상승세로 보여주는 종목은 이 네이버만 0.29%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하방 경직성에 대한 평가가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의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이 많으면서 네이버가 최근에 어떤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즈 1.3%의 하락, 그리고 카카오 0.94%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2차 전지 흐름 좋죠. 이 삼성 SDI가 오늘도 이제 0.7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 삼성전자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2차 전지 어떤 대형주,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는 좀 저평가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주가 수준이 20배,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20배 중반과 중반에서 30배 사이의 그 PR을 보여준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인 삼성 SDI가 20배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저평가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0.83% 하락, 그리고 LG화학이 0.95%, 그 다음에 기아가 0.95%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10위부터 30위까지 종목 중에서는 거의 반반 정도 오르고 떨어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시가총액 30위 안에서 상승폭이 제일 큰 부분은 KB금융이 1.1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1.1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 그런 것보다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로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석유화학주들이 혼조세로 출발하는데,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흐름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세트헬스케어는 0.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이 0.36% 하락, 그리고 LNF는 1.18% 상승, 그리고 펄어비스는 1.18% 하락,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1.27%, 그리고 셀트론제약은 0.1%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안에 종목들 같은 경우도 큰 움직임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HLB가 1.66%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ST팜이 3.74%의 좀 하락세로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 눈에 띄는 종목들과 더불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면서 하락폭을 장 초반보다 조금 더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튀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관련돼서 저희가 좀 오늘장에서 특징적으로 볼만한 차장님이 꼽은 종목이 있다면 어디 쪽을 좀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어떤 제조업체 대비해서는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좀 오늘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광고 기획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올해 영화기획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한 20% 이상은 오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특히 북미 지역에서 어떤 디지털 대행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증권사에서도 이 목표 주가나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일기획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이죠. 중국에 대한 변수가 나와주면서 항상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 저평가 영역으로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면세점 채널 쪽에서 공백이 좀 일어났었는데, 하지만은 어떤 중국 매출 감소 추세가 너무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판단되면서 LG생활건강을 좀 관심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특징주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정말 잘 짚어주시는 분이시죠?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굉장히 수가 팽팽한데 관련돼서도 오르는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수산물이나 혹은 도시가스 관련주들 특징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파트너님이 보고 계시는 시장과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커다란 두 가지 이제 특징 이슈가 하나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성장주가 상승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원자재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이 상승하느냐, 또는 여체평가 종목이 상승하느냐 하는 팽팽한 기싸움 또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약간 좋지 못하고 행보를 좀 했을 때는 현재 오늘처럼 이제 천연가스, 도시가스,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징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그 흐름하고도 같이 연동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인데, 일단은 그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고 거래량 상위 위주로 종목군들을 잠깐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오늘 고려 시멘트, 현재 시멘트 관련된 부분들 잠깐 보시면은 오늘 다시 한번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주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신양해나 한일 시멘트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주고 좀 있는 상황인데, 시멘트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건설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후발 종목군에 대해서 약간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실제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고려 시멘트를 보고서 성신양해 또는 한일 시멘트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크게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멘트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개를 한번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반도체 장비 이제 WI라는 종목이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이틀 동안 연속적으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약간 접근하기는 약간 부담스럽죠. 근데 그 전에 보통 이렇게 1주에서 2주 정도의 숨고르기 좀 해준 종목군들을 첫 양봉에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이 부분에서도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순환매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및 그 반도체 검사 영역 사업 전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엑시콘을 현재 순환매로 한번 보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오늘 좀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시공테크 부분들 이제 연달아 좀 올라주고 있는데, 그래서 첫 양봉이면은 살만한데 연속해서 올라주면은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데도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줬는데, 팝소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연속해서 일주일 정도 좀 떨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팜소리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체 이제 바닥에서 보면은 2단으로 올라왔고 다시 한번 쌍봉 가까이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되는데 향후에도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팜소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그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박스권 매매를 한다면은 현재 일주일 정도 빠지면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연달아 이틀 이래서 그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연달아 이틀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것은 추가적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밀려서 빠진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약바이오주도 순환매로 좀 올라주고 있는데 이제 AB 프로 바이오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을 좀 했던 상황이 되는데 이중항체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제 그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된 어떤 뉴스 때문에 이제 크게 떠주고 있는데 이제 AB 프로 바이오의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들은 ABL 바이오 어떤 기술력처럼 약간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갭상승이 됐지만은 현재 음봉이 좀 현재 장중 불안 매수를 한다면은 행보 이격을 보이고 현재 급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AB 프로 바이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이제 특징주 중에 좀 하나가 이제 NHN 복스입니다. 현재 싸이월드 오픈이 4월 2일 날 이름처럼 싸이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그 중에서 현재 NHN 복스 부분들이 약간 대장주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NHN 복스를 현재 차트적으로 약간 좀 보시면은 처음에 부분들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를 좀 해주려다가 일시적으로 눌림목을 좀 보여줬죠. 고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이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이 오늘하고 내일이 현재 그 주말에 대한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 슈팅이 되고 거래량도 다소 크게 올라주지 않지만은 일단은 그 오늘 오후 또는 내일 한번 슈팅이 좀 돼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NHN 복수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한컴 MDS 이 부분들이 이제 관련주로 구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달아서 한번 보면은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이제 M&A 재료값이 같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다소 이격이 높은 상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한번 크게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한번 크게 상승 조정을 보이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2단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1단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계신 사람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회사가 됐던 한글 컴퓨터 이 부분들은 다소 완만하게 지금 차트가 이제 갖춰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이 박스권 흐름,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다가 이 박스권을 최초로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숨구르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숨구르기 된 어떤 그 행보의 구간에서 첫 번째 양봉을 노리신 게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첫 양봉이 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 결집이 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7, 8모드로 돌아가서 21선이 우상향, 그다음 61선이 이렇게 턴해하는 부분에 결집 구간에서 그 전에 탄생 파동이 한 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접어주는 그 주기가 거의 한 20일 주기. 다시 말해서 이 구간이 바로 이제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컴퓨터를 보면은 약간 매집의 어떤 성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걸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약간 보셔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한 종목 정도 현재 한번 보면은 저평가 지수회사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 잠깐 보면은 신성홀딩스 부분들 잠깐 보도하겠습니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약간 차트가 크게 급등했다 급락, 그 다음에 급등 급락 이 부분들은 항시 세력의 매집 보통 한 달 매집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매집의 성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시총도 가벼운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또 한번 크게 시팅이 되지 않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시총이 가벼운 신성홀딩스가 순환매로 약간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시장을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파트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임찬우 파트너 준비 중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 장 초반과는 달리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설명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2,8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하냐가 좀 중요한 지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2,800포인트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만 조금 더 줄어들고 추가적으로 지금 섹터 돌고 있는 거 많죠. 그 섹터에서 힘만 좀 받은다고 했을 때 충분히 2,800포인트 강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박스권입니다. 박스권만 돌파를 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50포인트가 조금 저항으로 보여요. 이 부분만 다시 돌파를 해준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 가능하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바닥 923포인트, 925포인트를 지지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계속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이 몇 개 보이시죠? 일동제약이라고 예전에 한번 매매 시간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품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거의 4월 정도에 이제 이 IR에 대해서 회장님이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재료 소멸이다.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조심하게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공테크라고 해서 용산에 이제 이전을 한다, 청사를 이전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들면서 관련 종목인 좀 시공테크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슈에 움직이는 겁니다. 주식은 이슈보다는 재료로 가는 게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슈인 종목들은 내가 초반에 못 잡았다 하면은 그냥 단기적으로만 진입하시고요. 장기적으로보다는 단기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일단 수소차 관련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어제 오랜만에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수소 관련주들이. 그래서 수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수소를 이끌 건지의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수소 관련주들도 충분히 크게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준비한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이 원익 IPS라는 회사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원익 그룹에서.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다시 재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뭘 하냐? 반도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그리고 기타 디스플레이 등등 어쨌든 반도체에 관해서 이 회사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삼성전자랑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이제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증착이나 열 처리랑 시치각
등등 매출의 비중이 좀 꽤 많이 높습니다. 2021년도 매출 비중만 해도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매출 및 반도체 부분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돌 때 추가적으로 이슈가 많이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옛날에도 계속 발표했죠. 반도체 사업에 몇백 조를 쓰겠다라는 이슈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 100조 이상 쓴다고 하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런 반도체가 다시 사이클이나 이런 장비를 공급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증설을 하고 이렇게 투자 계획을 한다 했을 때는 이 회사가 제일 먼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뉴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IPS를 꽉 잡은 삼성맨이라 해서 계속해서 이런 회사가 큰 회사랑 계속 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부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3분기에는 반도체 수급이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회사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죠. 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었죠. 왜냐하면 기대치보다 코로나 때보다도 좀 못 벌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 외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 부분만 체크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도 삼성전자는 좀 무겁지만 가볍고 제조 쪽 회사를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원익 IPS를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원익 IPS 지금 현재 주가는 바닥이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천천히 관망하시면서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 반도체 사이클이 정확하게 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익 IPS 강한 수급이 있고 나서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한 20% 30% 빠졌는데 이제는 슬슬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도 거래량이 한 번씩 들어왔었어요.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었다가 좀 조정받고 있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없다가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라는 이슈가 들면서 11월 달에 조금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바닥이다라고 하면서 35,000원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는 4만 원 돌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래에서 천천히 보면서 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37,000원, 38,000원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대 그 방향을 보면서 진입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이제 원자재 이슈가 돌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현대제철이라는 회사를 준비해왔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철강이나 이런 가격이 조금 많이 내렸었죠. 중국이 가격을 주도하다 보니까 국내에 철강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못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 면에서는 중국이 워낙에 저가로 많이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 기술이 좋고 철강을 잘 만든다 해도 싼 거에 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근데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러시아당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철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사이익으로 국내 제철 회사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좀 준비했고요. 자,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철강주들이 다른 종목들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 종목도 계속해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철근에 대한 가격과 H형광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 부분은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판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H형광이랑 후판, 그러니까 H형광 같은 경우는 건설에 많이 들어가는 철강입니다. H빔이라 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건설에 대한 이제 차기 정부에 대해서 이슈가 돌았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재고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재고량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나쁘지 않다. 그래서 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강하게 이슈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의 영업이익의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도 나쁘지 않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은 좀 줄어들었던 거는 그냥 가격 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슈였으니까 좀 줄어들었지만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일단 가격을 우리가 정하는데도 조금 이슈가 낮은 거는 원자재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땐 조선주가 이번 연도에서 내년까지는 한번 다시 사이클이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는 관심을 갖자라고 해서 준비했고요. 자, 일단 4만 원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앞에 매물이 많이 있어서 단기간에는 강한 상승은 없을 건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라고 한번 머리 시나리오 한번 써주시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엔터조 한번 쭉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엔터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큐브 엔터라는 회사를 좀 준비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공연이나 이런 부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 다시 수급이 들어올 때 이 종목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대형 빅4보다도 일단 조금 회사가 시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준비했습니다. 그룹의 이제 해당 가수들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준비를 해서 K-pop 차트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사업도 지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뮤직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지금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NFT 이런 부분 제가 꾸준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게임 관련주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재료도 있고 이제 어떻게 시장 방향에서 움직이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다 했을 때 같이 NFT랑도 갑자기 연결될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이 회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일단 상품이나 화장품도 조금 만들고 있고 음반 음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리오프닝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같이 올라간 면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조금 아래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자. 시장의 수급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아래서 조금 바닥 다지는 거 보고 추가적으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좀 들어오는지 체크해 주시면서 진입하시면 이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NFT랑 신사업을 하고 있고 NFT 신사업도 하고 있고 이번에 가수들도 다시 한번 나온다. 이슈를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찬우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의 수급이 지금 정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지금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지수의 흐름이 종목별로는 조금 비슷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지수의 흐름이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죠. 전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도 소폭의 하락 정도 예상을 많이 했는데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전일이죠. 그때는 또 미국 시장이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좋은 분위기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과 지수는 좀 이 커플링 정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가 국내 시장도 그렇고 뭐 박스권에 갇힌 모습들, 근데 박스권에 갇힌 정도가 국내 시장에 좀 더 상당히 많이 좀 단단하게 막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좀 많이 막혀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커플링 정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됐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국내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근데 반도체주가 좀 멈춰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좀 차별적인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았었던 섹터가 국내 시장에서 분위기 좋을 가능성은 이런 정도의 커플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보실 때 어떤 섹터가 좋았느냐, 어떤 종목이 좋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는 있는데 코스닥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산다는 거지 매수 금액이 지금 뭐 200억 원대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좀 안정적으로 보아가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오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고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좀 잡아놓고 그 외의 종목들로 종목별 장세가 뭐 최근에도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수보다는 좀 종목별로 선별해서 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어느 쪽을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이 KB금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은행주가 다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본다라면 첫 번째로는 실적이 좋죠. 뭐 사상 최대의 예대 마진을 가지고 이 예대 마진이 이익의 기본 이익단을 받쳐주는 탄탄히 만들어주는 기본 실적을 정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갈 때 투심이 좋아진다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배당이 좋아지죠. 오늘도 KB금융 같은 경우 매수 창구 1, 2, 3위가 모두 외국계 창구입니다. 외국인들 그만큼 주주환원 정책 그중에서도 배당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당기는 요인이고요. 최근에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됐다고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불안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 변수에 그래도 좀 덜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실적이 좋은 섹터 찾아봐라, 종목 찾아봐라 그랬을 때 은행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KB금융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은행주들 떨어졌다가 한번 올라왔는데 최근에 한 1, 2주 정도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좀 안정적인 모습들 나오는 이런 종목이 은행주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구성하실 때 은행주를 일정 부분 정도 깔고 가신다면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수급도 좋고요. 그리고 좀 안정적인 대외 변수에서도 좀 안정적인 모습들 나오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안정적인 면에서는 좀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부장님께서 좀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셨던 KB금융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포트폴리오에 금융 관련된 종목은 하나쯤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각에 매매 시그널을 또 따로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 SDI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3월 초 정도까지는 분위기가 계속 좋지가 않았습니다. 삼성 SDI도 70만 원 이상에서 거의 80만 원 정도에서 움직였던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3월 초에는 40만 원대 중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반등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쏠렸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부분이 있었고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리비안을 비롯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분위기가 좀 좋아졌죠. 기술주들의 조정세가 마무리가 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전기차 관련 분위기 좋아졌고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 전체의 수급적인 분위기, 악재랑 그리고 분위기는 이제는 기본 다지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삼성 SDI 그렇게 본다면 대외적인 그러니까 삼성 SDI의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외부적인 수급적인 부분과 다른 분위기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안 좋게 미쳤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죠. 그러면 이 기업을 봐야 되는데요. 삼성 SDI 이 안을 본다라면 실적이 좋습니다.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시장 내 OLED 패널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LCD 패널 대형화되고 있고 반도체도 전일이었죠. 마이크론에서 이 컨센서스 향후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할 때 메모리, 비메모리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삼성 SDI에도 좋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좋아지기 때문에 2022년 영업이익 5천억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 SDI 주가 많이 떨어져서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좋고요. 대외적인 악재 해결이 됐고 회사만 놓고 본다라면 실적 좋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SDI까지 종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매 시그널 오늘도 잡아드렸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매매 시그널 다시 잡아드리기 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